생방송 특파원 보고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필리핀 파사이 상원 의사당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약 3분 동안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첫 소식 박진범 PD가 전합니다. 상원 의사당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울린 총성에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충격은 필리핀 사법당국이 전직 대통령 핵심 접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체포 대상인 델라루사 상원 의원은 피신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Senator, patingin na po ulit ng kamay niyo. Yung dinakma ako, pumiglas ako. That's what I call Rachel. Pumiglas.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델라루사 의원. 초법적인 집행과 인권 유린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May kulungan, may munisipyo kami, may kulungan. Bakit hindi nyo nakakulong ng anak ko? Ang imano kahit nakakulong anak ko, buhay. Kaso sa... 국제 형사재판소 요청으로 체포작전에 들어간 필리핀 정부. 하지만 충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Hindi po gobyerno ang gumawa nito. Hindi po natin alam kung sino yun na sumubok na pumasok at saka dahil doon ay nagkaputukan.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과의 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장기 집권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리던 마르코스는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 두테르테의 딸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했습니다. I think I'm falling in love with Sarah Duterte. 아들의 취임식에 등장한 90대 노령의 이멜다 여사. 독재자의 부인이라는 오명을 조금은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No looking back in anger or nostalgia. I will walk that road with you. 10년 전 대선에서 두테르테의 당선은 이변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척결하는 파격적인 정책과 함께 마닐라 중심 엘리트 가문이 거의 독식해 오던 필리핀 정치 구도에서 최초로 남부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년 후 두테르테는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 때문에 정권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의 딸을 부통령으로 심어서 차기 집권을 향한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필리핀 정치사에서 3개의 가문이 2대에 걸쳐서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독재자 마르코스와 이를 축출했던 아키노 가문도 포함됩니다. 두테르테 딸의 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2대 대통령 가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헌법 개정은 두테르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딸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Mr. President, baka susunod ka sa dinaanan ng tatay mo. 지난해 필리핀 사법당국은 두테르테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이때에도 국제형사재판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80대 고령 아버지의 수감에 부통령은 붕괴했습니다. Kasi may kinausap na ako na tao. Sinabi ko sa kanya, kapag pinatay ako, patayin mo si BBM, si Lisa Araneta at si Martin Romualdez. No joke. 이 발언을 빌미로 여당 주도 하원은 2번이나 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Are hereby adopted. 이번에는 두테르테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로 몇 달 동안 잠적했던 델라루사를 비롯한 친두테르테 의원들이 결집해 상원 의장을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고 재판할 상원의 새로운 의장은 카예타노. 그는 두테르테의 대선 러닝메이트였습니다. Is hereby declared open. 각자의 정치적 계산으로 뭉쳤던 가문의 연합. 하지만 파트너는 적으로 바뀌었고 2년 뒤 치러질 대선의 향방을 필리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필리핀 정치 상황 첫 소식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안팎으로 이슬람교, 기독교 등을 향한 종교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신다현 PD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골목길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욕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모두 지난 14일 예루살렘의 나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중동 전쟁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에는 기쁜 날이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포함한 이슬람 교도에게는 치욕의 날로 여겨져 매년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민들은 극단 세력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There will be hitting, there will be vandalizing, there will be breaking, windows, breaking merchandises. You have to do it the smart way and just leave before all that takes place. 특히 이번 예루살렘의 날에는 무슬림뿐 아니라 언론인이나 시민 활동가들을 향한 폭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Every year more and more and more. We're talking to you now, and you've got a group walking down who are trying to stop us from being able to talk to you, I think.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shouting so we can stop our interview.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성전산. 성전산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의 공통된 성지로 그중에서도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 원칙에 따라 유대인은 이곳을 방문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이곳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온 극우 정치인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이번에도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성전산이 유대인의 것이라며 사원 앞에서 춤을 췄고 같은 정당의 의원도 유대인의 기도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사원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ללא המסגדים האלו ולפעול לבנייתו של בית המקדש עם ישראל חי חג שמח. 폭력은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유대인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인 수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인의 기독교 상징물 훼손 사건이 공개됐는데 2025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기독교 겨냥 범죄는 180여 건에 달합니다. 16/12/2025 آخر السنة صار له الصليب أكثر من 15 سنة محطوط جايين كاسرينه نعمل فتنة أكيد لا. 이 사건은 국제적 공분을 샀습니다. هذا الشيء ما خصه بالحرب بالعكس هذا آخر شيء ممكن ندق فيه كان بالجامع ولا كنيسة ولا يسوع ولا نبي ولا مين ما كان كفر هذا.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해당 군인들을 구금하며 종교 갈등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극단 세력의 폭력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는 물론 유대교 시민들까지 종교를 초월해 열린 집회. Everybody has the same rights. Doesn't matter what he think, what he believe, and who were his or her parents. 서로 다른 세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이스라엘. 각자의 신념이 맞닿은 자리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루살렘도 분쟁이 끊이질 않네요. 박현도 교수님 정말 바람 잘 날 없네요. 네, 그렇죠.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기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워낙 종교적으로 민감하고 이 충돌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일종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규칙이요? 네, 그러니까 성전선 안에 이슬람교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 지역에서는요 무슬림만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유대교인이나 이 기독교인은 특정 시간에 출입은 할 수는 있지만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거든요. 네. 또 성전산 석저벽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벤 그비르 같은 아주 극우파 정치인들 그리고 이 극우파 단체들이요. 이것도 우리 땅이라면서 이 무슬림 성지 지역에서 기도를 감행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땅에서 왜 자꾸만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던데 이스라엘에서 최근 왜 이렇게 타 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커진 겁니까? 일단 뭐 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극우화된 탓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찾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순례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거리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이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SNS에 공유하면서 당시 미국도 비난할 정도로 국제적 공분을 샀는데요. 정작 당시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이던 벤 그비르가요. 침을 뱉는 건 범죄가 아니라 오래된 유대인 관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타종들을 완전히 조롱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 종교를 믿듯이 남의 종교를 존중하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오건현 단장님,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가지고도 당장 이번 주에도요. 국제사회에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납포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레타 툰베리가 탄 구호선단이 납포된 일이 있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영상이 좀 충격적인 게 체포된 활동가들이 케이블 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옆에서 벤 그비르가 테러범 전용 교도소에 가둬야 된다면서 테러범 취급까지 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맹비난에 나섰죠. 그랬죠. 이스라엘 주재의 미국 대사도요. 국가 존엄성을 배반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 네타냐후가 이례적으로 벤 그비르를 공개 질책을 하고 억류돼 있던 활동가 전원을 추방 조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네. 김재천 교수님, 참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네. 다른 나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조사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연대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 기관에서 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가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호감도 최악의 국가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네, 비호감 국가 세계 1등 믿겨지시나요? 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정말로 제 생각에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싸고 돌아도 이 미국 내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58%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령대를 50대 미만으로 제한을 하니까 오히려 57%가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젊은 세대는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오전에 이제 트럼프가 국가안보회의를 열은 다음에요. 장난 결혼식 필요연에 참가하지 않겠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워싱턴에 머물기로 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 중요한 시기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뭡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마침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미국 공중급유기가 50대 이상이 집결해 있는 게 확인됐거든요. 네. 이거는 전쟁 이래 가장 많은 공중급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이라서요. 공격 재개 무기가 실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란 군내에서도 최고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말마다 정말 비상인 요즘입니다. 이란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달부터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국가 간의 FTA가 잠정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EU 전체 GDP가 776억 유로, 약 135조 원 이상 성장할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가 뭘지 김영우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유럽 전역에서 성난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남미와 맺은 메르코스르 협정의 폐기입니다. 이번 달 잠정 발효된 협정을 두고 유럽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공업국 독일과 친남미 국가는 찬성, 프랑스 등 농업 강국은 반대합니다.
목축이 활발한 부르고뉴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생크리스토프 가축 경매장입니다.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지금 7시가 좀 넘었고 곧 가축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선 프랑스를 대표하는 샤를레 품종의 경매가 이어집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소는 연간 44,000마리. 주로 거래되는 월령 12개월의 젊은 소는 2,000유로 안팎으로 최근 몇 년간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Principalement lié à l'offre et la demande, c'est-à-dire de moins en moins d'éleveurs en France, toujours autant plus d'acheteurs, puisqu'on est encore plus nombreux aujourd'hui sur Terre, et donc encore plus à vouloir consommer de la viande. Et résultat, avec des cours qui montent, puisqu'il y a de moins en moins d'éleveurs et donc moins en moins d'animaux. 국제 정세가 초래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생산비조차 못 건졌던 4년 전에 비하면 숨통이 조금 트인 상황. 하지만 메르코수르 협정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남미에서 기업형으로 사육된 저가의 소고기가 수입되면 생산 단가가 2~3배 높은 프랑스산 소고기는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대째 농장을 이어온 갸토 씨는 농부들을 등한시한 정부가 실망스럽습니다. C'est du troc, c'est-à-dire je te donne mes avions, mes Airbus, mes Rafales, et toi en échange tu me donnes de la viande, du blé, du soja. Voilà. Le problème, c'est qu'à tous les coups, c'est l'agriculture qui prend. On n'a jamais entendu la France et l'Europe dire on va vendre moins d'Airbus pour produire ou pour protéger nos agriculteurs. Ça ne marche pas.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이곳 농민들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사탕무로 만드는 설탕이나 에탄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황. 여기에 환경 기준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남미산 사탕수수가 무관세로 수입되면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À peu près 40 matières actives, 40 substances actives de produits phytosanitaires qui sont utiles et utilisées donc dans les pays du Mercosur et qui sont interdites en Europe. On nous impose en fait des normes environnementales et des restrictions par rapport à l'utilisation de certains produits qui fait que nos rendements en fait ne sont pas aussi élevés que nos concurrents. 중동 사태 여파로 연료비는 매일같이 치솟는 가운데 대당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농업 장비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선 제대로 된 경쟁이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걱정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Je pense que cette crainte, elle n'est pas vraiment fondée parce que l'ouverture du marché européen, elle est quand même sur des volumes très limités où il va pas y avoir forcément beaucoup d'impact pour l'Union européenne parce que c'est des volumes qui restent petits, donc il n'y aura pas beaucoup d'effet sur les prix. Un accord ne fait que réduire des droits de douane, mais ne va pas réduire les normes. Les normes, elles sont là. EU는 가격이 급변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을 발동해 시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산 가축에 대한 항균제 사용이 유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오는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폭등했던 식료품 가격이 최근에는 안정화됐지만 에너지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며 시민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Ils prennent un peu moins parce que à manque de moyens, ils peuvent plus se permettre de prendre comme avant autant de choses. Donc oui, ils prennent ce qu'ils peuvent et avant ils moins ce qu'ils veulent. 하지만 프랑스 국민 상당수는 메르코수르 협정을 반대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Le prix ne m'intéresse pas. Moi, ce que je veux, c'est la qualité et aussi servir aussi les agriculteurs français. Ils sont concurrencés avec une telle différence, ça va être une catastrophe pour eux. Donc il faut compenser, aider d'une façon ou d'une autre pour qu'ils continuent de faire de la bonne viande française.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협정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논란과 갈등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PD특파원 김영우입니다. 농민들의 화가 정말 많이 났네요. 근데 저도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게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농축산물의 수입이라든지 유통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사용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항생제 사용부터 시작해서 사육 환경까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까다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규제 비용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보셨던 메르코수르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게다가 거의 무관세에 가깝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 참 불공정한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정부가요. 유럽 사법재판소에 FTA 잠정 발효를 즉시 중단해달라 이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농민들 시위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세계가 주목한 회동이 있었죠? 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 트럼프가 돌아가고 나서 바로 푸틴이 베이징을 찾아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의전을 포함해서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일단 푸틴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맞이했어요. 네. 왕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겸한 외교수장으로 실세 중 실세고요. 예, 이에 비해서 트럼프를 맞았던 인물은 한정 부주석입니다. 네. 서열로 보면은 트럼프를 더 대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정 부주석은 중앙정치국위원회에서 물러난 실권 없는 정치인이에요. 아하.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불렀던 이 호칭이 또 화제가 됐는데 푸틴에게는 친애하는 라오펑녀 이제 번역하면은 오래된 친구여라면서 이제 친밀감을 드러낸 반면에 다정했네요. 트럼프에게는 이제 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다소 좀 의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네요. 호칭에서부터 무언가 온도차가 맞아요. 존재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열렸었던 미중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네, 중러도 이제 빅딜은 없었습니다. 예,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시베리아 힘2 가스관 건설 약속을 받아내는 건데요. 이걸 받지는 못했어요. 아하. 전쟁이 5년째 지속이 되면서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아예 수입이 금지될 거라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 타격이 더욱 커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최근에는 이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도 수출할 곳이 없어서 그냥 날려보내고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유럽을 대신해서 이 가스를 팔 대안이 중국뿐인지라 저 가스관 건설이 굉장히 절실한데 네. 반면 중국은 이렇게 되면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흥미롭네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을 원하는 만큼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외교적으로는 조금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공동성명서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요. 이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이 공동 안보의 실현과 항구적 평화 프레임 구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다시 넣었어요. 네. 이 표현은 이 러시아가 늘 주장해온 그런 논리인데요. 그렇군요. 이걸 이제 중국이 2024년부터 공식 문구로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도 다시 공동성명서에 반복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인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확실히. 또 양국의 전략적인 공조가 더 강화되는 흐름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트럼프와 푸틴이 잇따라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강화된 외교적인 위상을 조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건영 단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바로 이제 어제 취임식을 가진 인물로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네, 누굴까요?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미국의 새 연준 의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연준 의장 취임 선서식이 열렸는데요. 그 장소가 또 특별합니다. 영상 네. 보시죠. 어디죠? 39년 만에 백악관에서 신임 연준 의장의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I believe, Mr. President, these years can bring unmatched prosperity that will raise living standards for Americans from all walks of life. And the Fed has something to do with it. 케빈 워시, 우리에겐 쿠팡 이사로 익숙한데요. 그렇죠.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녀 남편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연준 이사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청문회가 화제가 됐죠. Are you going to be the president's human sock puppet? I think it's that thing you stick your hand in. Yeah, 트럼프의 kinda like this. 꼭두각시다. Yes. I'll be an independent actor if confirmed as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이후 SNS에서는 워시를 향한 조롱과 풍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워시는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I hope he's going to lower them.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파월의 뒤를 잇는 연준의 새로운 수장이 취임을 했네요. 네, 케빈 워시는요. 전형적인 금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네.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후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를 했고 35살에 최연소 연준이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거든요.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엄청난 자산이 또 화제였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본인 소유 자산이 2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여기에 부인이 에스티로더 상속녀잖아요. 네. 배우자 자산까지 합치면 4조 원가량 된다고 하죠. 저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못할 액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파월이 취임을 할 때
830억 원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연준 의장이다 이랬는데요. 네. 워시는 그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와,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을 법한 새 연준 의장 같습니다. 저는 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한 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게 보통 연준 본부에서 하거든요. 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이 열린 건 1987년 레이건 시절 그린스펀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연하게 도는 말 중 하나인데요. 이 워시를 의장에 앉히려고 이 장인인 로널드 로더가 힘을 많이 썼다고 해요. 부자 장인. 네, 로더는 이 트럼프랑 대학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네. 예, 공화당 후원계의 큰 손이기도 하고요. 지난 대선 때는 트럼프에게 약 72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좀 친구의 체면을 세워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시 의장이 정말 금리를 인하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이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장인 어른 말은 좀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인인 로널드 로더가 이거 워시 서방 저 트럼프 좀 생각해가지고 좀 금리 인하 좀 해줘. 그러면 좀 내리지 않을까 좀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재밌는 게요. 네, 이번 취임식이 약 30분 정도 열렸는데요. 네. 트럼프의 연설만 23분이었어요. 정작 케빈 워시는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나? 어쨌든 이 워시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월가는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 시절 때 강경 매파였습니다. 사실 예, 당시 연준 의장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밀어붙였는데 이 워시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그냥 이사직을 던져버린 것은 꽤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는 이 워시는 트럼프의 예스맨이 아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적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워시 별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강경 매파? 네. 비둘기로 변절한 매입니다. 네. 이 강경 매파였던 워시가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연준과는 각을 세웠거든요. 네. 또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평가도 쏟아집니다. 네. 이번 취임식에서요. 트럼프가 내 눈치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그렇지만 경제 호황이 이어지게 찬물 끼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은근 금리 인하를 압박한 거죠. 부담스러워요. 네, 워시는 연신 이제 과분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계속 추켜 세웠습니다.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얘기도 궁금한데 전 의장이었던 파월은 연준을 완전히 떠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통상적으로요. 의장직에서 물러나면 그 연준 이사직에도 퇴임을 해요. 네. 근데 파월이 1년 반 정도 남은 연준 이사직 임기를 채우겠다고 지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 계산이 좀 꼬여요. 왜요? 연준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만 네. 성향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마이런을 포함해서 친트럼프 성향이 3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파월이 퇴임을 하고 마찬가지 친트럼프인 워시가 합류를 하면 친트럼프가 4명으로 바뀌겠죠. 트럼프 뜻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네, 그렇죠. 근데 파월이 버티면서 임시직 이사였던 마이런이 나가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구도가 똑같이 그렇죠. 유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월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연준본부 리모델링 문제로 이제 형사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참 흥미진진합니다. 위클리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박현도 교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는 중동 전문가답게요. 네. 이란에서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중동 전문가님 기대합니다. 뭘까요? 네. 키워드는 총을 든 앵커입니다. 네. 앵커가 마이크가 아니고 총을 네, 들었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이란 국영방송에 여성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مبینای نصیری از همین تریبون اعلام میکنم جان فدای این کشورم جان فدای این خاکم. 총을 든 진행자가 UAE 국기를 겨누는 모습도 방영됐는데요. 이게 진짜라고요? 네, 합성 아닌 질체 상황이고요. 네. 요즘 이란에서는 TV를 틀었다 하면은 남녀노소 총을 든 국민들의 모습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적입니다. تو نمیتوانی تنگه هرمز را از ایران بگیری. آمدم که تو را نابود کنم. 거리 곳곳에는 선전물까지 붙여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미국도 밀리지 않아요. 미군 함정이 이란 주요 시설과 항공기를 폭파하는 AI 영상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여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장면에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담는 등 전장 밖에서도 아주 치열한 선전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선전전도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나저나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는 솔직히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이란은 선전물들도 보면은요 상당히 투정적입니다. 네. 예, 테헤란 광장에서 이 혁명 광장이죠. 페르시아 전역은 이란의 사냥터 이런 문구와 함께 미군 전투기들이 그물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요. 물고기가 아니라 전투기. 네, 전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요. 예, 지금 나오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트럼프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예전에는 저런 선전물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합성 사진으로 아주 경교하게 인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선전물이 집중되는 곳이 주로 테헤란 혁명 광장이나 발리에 아스르 광장인데요. 우리로 치자면은 뭐 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인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죠. 이란 정권은 원래 선전이나 미디어 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예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에 QBA라고 이 선전 활동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에 배정하는 예산이 무려 연간 약 812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보다요. 무려 3배나 더 많다고. 와, 그렇게나 많이 금액을 보장받는군요. 그런데 이란 앵커가 UAE 국기를 저격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란이 봤을 때는요. UAE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2020년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시작됐고요. 이번엔 전쟁이 터지니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참전 의사를 밝히지를 않나.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배치해서요. UAE에 이스라엘군이 주둔 중에는 사실까지 드러났거든요. 네. 이란은 UAE가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 편의 선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지난 18일에는요. 이란 일간지 자반이라는 일간지 일면에요. 두바이의 유명한 부르즈 칼리파에 이 미사일이 내리꽂히는 이미지가 예. 아주 충격적으로 전면에 실리기도 했죠. 바로 이 이미지네요. 선전전이 정말 치열한데 현재 종전 협상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건가요? 지금 파키스탄을 사이에 두고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견을 좀 좁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미국 현충일의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증시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말이나 월요일 사이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란 역시 추가 공격을 만약에 받는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초긴장 상황이고 부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 함께 하시죠. 5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강에 사는 민물 돌고래입니다. 관련 현장 윤재환 독립 PD가 가봤습니다. 콜롬비아 아마존 광유역. 과학자와 수의사들이 함께 돌고래를 포획합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돌고래의 생태를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Respiro, toalla. 분홍빛 몸통과 긴 주둥이를 가진 분홍돌고래. 개체수가 52%나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Sacar un delfín fuera del agua es una especie de abducción. Por primera vez esos delfines están fuera del medio acuático y los ponemos en el medio terrestre. Entonces queremos hacer esto rápido y estamos monitoreando que el animal esté confortable y lo devolvemos muy rápidamente al río.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 관찰하던 연구진은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돌고래 체내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된 것입니다. These mammals have become a great indicator of the worrying amounts of mercury that exists in the Amazon River, caused mostly by illegal gold mining. The dolphins feed on fish, which too have accumulated mercury over time. 고농도의 수은에 노출되면서 돌고래의 뇌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체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합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아마존 유역에는 불법금강이 급증했습니다. 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은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Por ahí unos 20,000 pesos. Medio granito que le hizo uno aquí.
수은은 먹이 사슬을 따라 물고기를 거쳐 돌고래의 몸속에 고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수은 사용을 금지했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The goal is attracting a lot of people to the Amazon, mainly for illegal activities. 아마존강 돌고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민물 돌고래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แม่โขงน้ำโขงมันอยากว่ามันจะพูดว่ากูอยากร้องไห้เดี๋ยวอะไรก็มาเดี๋ยวน้ำก็มาเดี๋ยวอะไรก็มาปลาก็ไม่มีกูอยากจะร้องไห้ครับ 수질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어종의 약 2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메콩강. 돌고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메콩강에 사는 이라와디 돌고래. 2020년 개체 수가 89마리까지 줄어들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웃는 돌고래라 불리지만 그 미소는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체수 감소의 원인은 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독성 폐수입니다. 이 유해 물질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먹이 사슬을 따라 축적되면서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역시 큰 위험 요소입니다. 댐 때문에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물고기들의 산란과 이동이 끊겼고 그 여파로 돌고래의 생존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불법 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속된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돌아오면서 관광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If we are lucky, we can see them. Are you excited? Of course. 현재 메콩강에 남은 이라와디 돌고래는 약 110여 마리. 이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돌고래가 사라지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는 김재천 교수님,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오건영 단장님까지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